안녕하세요. 건강을 탐하다의 장소영입니다. 이 앞전 시간 만성신부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혈뇨라고 합니다. 오늘 혈뇨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실 인하대 신장내과 전문의 황선덕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혈뇨에 대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게 육안으로 보이면 그게 바로 혈뇨인 건가요? 육안적 혈뇨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혈뇨의 정확한 정의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현미경 하에서 한 100배 정도로 크게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현미경 하에서 보았을 때 적혈구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보통 3개 이상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혈뇨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육안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이는 정도면 이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갖고 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엔 젊은 사람들도 혈뇨로 외래를 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검진이라든가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들이 많이 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왔던 그 사람들을 갖다 지켜봤을 때 우선 혈뇨가 나왔던 원인이 병적이지 않았을 때를 갖다가 보통 살펴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을 갖다가 격렬하게 했을 때 나오는 혈뇨 등이 그런 대표적인 것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그 기본적인 것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콩팥에서부터 이렇게 순뇨관, 방광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혈뇨가 혈뇨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병적인 것이 아니라고 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그 혈뇨가 나왔다고 왔던 환자분들을 바로 혈뇨라고 진단할 게 아니라 보통 그 전후에 어떤 그런 격렬한 운동은 없었는지 평소 때 없었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갖다가 문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다른 시기에 다른 검체로 3번 정도 연속으로 혈뇨가 나왔을 때 저희가 혈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검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육안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40세 이상의 이전의 여성에서는 가장 흔한 게 요도 감염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방광에서부터 이렇게 요도로 내려오는 데가 그 해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들에 비해서 약 4cm 정도로 요도가 짧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0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그런 요로 감염에 의한 혈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아에서는 주로 그 요산이라든가 칼슘 등의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요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거나 또는 칼슘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혈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전립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립선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좁아졌을 때 요관을 갖다 누르게 되고 이 누른 요관에 의해서 혈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그 혈궤라든가 종괴 같은 것에 의해 가지고 요르 폐쇄가 있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급성 통증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게 되고 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게 전립선 암입니다.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정상에 비해서 전립선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요즘에 워낙에 또 연명이 길다 보니까 그런 전립선 암에 의한 혈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혈뇨가 나오는 원인을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문진을 하게 됩니다. 꼭 이 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 충분히 혈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혈뇨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위험해지는 건가요? 주로 우리가 혈뇨가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혈뇨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 신장내과적으로 혈뇨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고체 신염이라는 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가 배웠던 어떤 신장의 구조적인 구조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인데 맨 오른쪽에는 그 그림이 네프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약 10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신장에 100만 개씩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이 중간에 사고체라는 게 있는데요. 사고체를 갖다가 거기 관찰하기 위해서 신장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보면은 이게 신장의 단면이고 이것을 갖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갛게 점점점점 있는 것들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사고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체들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왼쪽은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오른쪽은 광학현미경 사진인데요. 이렇게 사고체 구조 자체가
여러 벽으로 되어 있고 안에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고체의 여러 구조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고체 신염이 발생을 하고 네.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사고체 신염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 자체에 의해서 역시 만성신부전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고 혈뇨만을 동반한 그런 경우에 가장 크게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얇은 기저막 질환이 보통 한 47%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IgA 신증이 약 17%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물론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것에 의해서 만성 신부전으로 갈 수가 있고 혈뇨 자체만으로도 여러 연구들을 발표한 게 있는데 혈뇨 자체가 한 20% 정도에서는 단백뇨라든가 아니면 고혈압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그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신체 건강 검진을 하는데요. 그 신체 건강 검진 사이에 그 혈뇨를 갖다 검사를 해봤더니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환자들을 20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혈뇨가 없었던 정상 환자군들과 비교하였을 때 혈뇨가 있었던 환자군들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확률이 약 0.7%예요. 네. 약 18배 정도가 더 증가되는 그런 수치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혈뇨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중에 만성 신부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경과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젊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일반인들이 이 혈뇨를 발견했을 때 이게 신장에서 나오는 건지 유로에서 나오는 건지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로 저희가 봤었을 때 그 혈뇨 같은 경우에는 사고제 신염에 의한 혈뇨는 그 젓갈색이라든가 아니면은 콜라 색깔 소변을 갖다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을 갖다 특징적으로 하고 혈계라든가 피가 응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혈뇨같이 아주 붉은색으로 보이거나 피가 역시 응고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고체성이 아니라 그런 요도에 의한 혈뇨가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고체성 혈뇨는 그 소금 같은 게 저류가 되고 혈압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밑에 보면은 이게 이형성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사고체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3차원 쪽으로 여러 압력과 비틀림 같은 비틀림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사고체 신염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생긴 적혈구가 많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현미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사고체 신염이 의심이 되고 보통 앞서는 혈뇨 단독으로만 있었을 때 질환들을 말씀드렸는데 혈뇨와 저렇게 단백뇨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사고체성 혈뇨를 갖다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색깔도 중요하지만 이상적 혈군지 여부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혈뇨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치료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나요? 혈뇨가 보통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혈뇨가 나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별 혈뇨의 원인 질환 등이 있는데 혈뇨가 나왔을 때 우선 처음에는 시험지법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리트머스 용지처럼 해가지고 시험지 그 종이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변을 묻혀서 색깔이 변화되는 정도를 봐가지고 그 혈뇨가 있는지 여부를 갖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약 혈뇨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거기서 정말 혈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관이나 요로 결석, 요로 암 등을 갖다가 감별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CT를 찍어서 뭐 돌이나 그러면 암 같은 게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방광 그 액을 갖다가 저희가 병리 검사를 보내가지고 그 방광액에서 혹시 그 병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암세포 같은 게 없는지를 갖다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검사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 방광경으로 직접 이 방광 안에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 방광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못 찾았는데 혈뇨는 계속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고체 신염을 그 검사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직 사고체 신염을 그냥 피 검사만으로 딱 진단하는 그 키트가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이 조직 검사가 보통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신장을 갖다가 엎드린 상태에서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네. 침습적인 방법이라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고체 신염이 진단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사고체 신염의 그 종류나 아니면 그런 스테이지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 같은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혈뇨가 지속되다 보면 이 만성 신부전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심한 경우 신장 이식까지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지고 그 염증도 많이 늘어나고 당뇨, 고혈압 같은 것들이 증가되면서 네. 그런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늘어나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장 이식 대기 환자 수가 증가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신장을 못 써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장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 콩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대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장 이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뇌사자 신장 이식과 생체 신장 이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네. 뇌사자 신장 이식은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고라든가 병적인 원인 때문에 그 뇌가 죽은 거죠. 심장은 살아있지만 뇌가 죽은 어떤 그런 환자분들께 그 콩팥을 공유받는 것을 뇌사자 이식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뇌사자 등록이라고 해서 처음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코너스라고 해서 그걸 갖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뇌사자 등록 자체가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투석을 하는 환자분들의 대상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서 뇌사자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되고 생체 이식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 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아버지가 자녀한테 준다든가 자녀가 아버지한테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통 이렇게 생체 이식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요즘에는 여러 기술들이 발전함에 의해서 부부 간의 신장 이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게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부 간에도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보통 생체 이식의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인자 중 하나가 이런 HLA 유전자입니다. HLA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사람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구별하는 하나의 지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러한 HLA는 일단 기본적인 HLA를 보면은 약 130가지 종류가 있고 이 130가지 중에서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를 저희가 검사를 해서 네. 그게 자기 자신의 고유한 HLA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부모 자식 간에는 무조건 절반이 일치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A, B, 부모가 CD를 갖다 준다고 가정했을 때 절반씩 섞여서 자식이 받기 때문에 절반이 무조건 맞게 되고 네. 형제들끼리에는 50%에서는 절반이 맞지만 25%에서는 모두 일치하고 25%에서는 아예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 간에 이식을 했을 때 HLA가 많이 맞으니까 면역학적으로는 좀 더 이득을 얻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식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거부 반응입니다. 이런 거부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항체가 존재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항체를 갖다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감작이라고 합니다. 감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환자가 임신을 했거나 그리고 수혈을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바깥에서 이미 예를 들어 수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깥에서 피를 받으면서 그 줬던 환자분들의 HLA 그 항원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네. 그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가 네. 그걸 갖다 인지를 해서 항체를 이미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면 그런 항체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텐데 신장이 나빠져서 만약에 이 환자들이 어떤 그 콩팥을 받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예를 들면은 그 콩팥이 A1이라고 하는 항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이 과거에 수혈을 받아서 그 A1이라는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네. 그 A1을 가지고 있는 콩팥이 들어왔을 때 그 항체가 그걸 공격하게 돼서 콩팥을 갖다가 급성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항원 항체가 있는지 네. 과연 그거 갖다가 가정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검사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탈감작 요법이라고 해서 네. 이런 항체를 제거하거나
생산되는 걸 좀 억제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식을 갖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거부 반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래도 많이 지금 극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범위가 넓어졌다니까 환자들에게는 정말 휴식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수술보다 중요한 게 사후 관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스스로 예후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들어 예전에는 예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예전에는 당연히 여러 면역 억제제도 개발이 안 됐었고 어떤 지식 같은 거라든가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식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율이 50%, 60%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면역 억제들, 뭐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와 같은 여러 면역 억제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런 것들을 갖다 많이 사용을 하면서 현재 5년 생존율이라고 한다면은 대략 95% 이상까지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가 많이 있어서 네. 예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검사들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하고 나서는 그걸 면역 억제제를 먹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이식된 신장을 갖다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그 치료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의 신호에 관심을 가져야 이 빠른 진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보통 우리 신장 같은 경우에는 말기 신부전으로 갈 때까지 환자가 자극 증상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보통 우리가 간 같은 경우가 고유한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신장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장 쪽에 혹시 뭐 통증이 있거라든가 앞서 말한 대로 혈뇨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빨리 검진을 해보시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는 게 그 앞으로의 환자의 예후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평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칫 만성 신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는 혈뇨는 빠른 자각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신장내과 전문의 황선덕 교수님 모시고 혈뇨와 신장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